카오디오는 어떻게 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샵에 가서 튜닝을 하든 직접 튜닝을 하든 소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기존에 자기가 듣고 있던 사운드 대비 좋아지면 그냥 오케이인 것입니다. 자, 소리의 함정은 거기에 있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하고 소리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를 하고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헤르만 카오디오 한욱입니다. 오늘은 모하비 더 마스터의 렉시콘 카오디오 사운드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정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고 소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의 니즈하고 더해서 드디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품을 선정한 다음에 장착,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렇게 풀 코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어차피 좋을 거니까. 자,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하비는 오디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스탠다드 오디오, 물론 자체 출력이고 센터 스피커와 서브우퍼, 서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카오디오는 이 모든 게 다 있죠. 시스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센터 스피커와 트위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 도어가 2채널 3웨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뒤에 1채널이 할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고 서브우퍼 8인치에 2개의 채널이 할당되어 있는 11채널 앰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렉시콘 사운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리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카오디오는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순정 카오디오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 것이냐, 물론 오디오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들을만 합니다. 하지만 소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귀가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운드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중고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명료도와 선명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키우면 키울수록 음이 지저분해집니다. 결국에 좋은 사운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음 사운드는 서브우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우퍼의 역할보다는 앞도어와 뒷도어의 저음이 오히려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풀하고 임팩트 있는 저음을 우퍼가 있으니까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셨다가는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출력도 낮고 그 다음에 밸런스는 기본 순정이기 때문에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순정 시스템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좌석의 승객들을 상대로 사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운전자를 위해서 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밸런스는 운전자를 위한 밸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테레오 음장감인데, 이 스테레오 음장감은 제가 뒤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스테레오가 명확하게 입체감 있는 스테레오 효과가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센터 스피커의 역할과 좌우에 있는 이 미드와 트위터 레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렉시콘 사운드가 들을만 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순정이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기 전에 왜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오디오는 어떻게 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샵에 가서 튜닝을 하든 직접 튜닝을 하든 소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기존에 자기가 듣고 있던 사운드 대비 좋아지면 그냥 오케이인 것입니다. 자, 소리의 함정은 거기에 있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하고 소리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를 하고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꼭 카오디오 뿐만 아니고 소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는 중복 투자 없는 사운드 튜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꾸미고 최적의 부품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어떻게 만들어도 기정사실입니다. 자,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은 명확한 목표에 대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을 하고, 즉 내 니즈에 맞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하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순정 시스템의 구조, 그 다음에 내 니즈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정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드디어 소리라는 것을 알았고 시스템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공부를 해야 내가 호구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 알수록 소리를 알고 시스템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아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카오디오 샵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영상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실제 카오디오 샵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많은 포스팅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렇게 장착했어요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오디오 튜닝입니다. 왜? 사람마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그런 영상에서 저 시스템이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은 100% 실패하는 튜닝입니다. 무조건 실패합니다. 왜? 여러분의 니즈를 반영한 시스템도 아니고, 또 특정 고객이 원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맞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온라인에서 보는 어떤 시스템도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뭐하러 그걸 올립니까? 광고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와서 상담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된다. 대신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블로그에 포스팅도 보고 유튜브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품을 썼느냐,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카오디오 샵 사장님이 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그 진정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소리는 어떻게 해도 변합니다. 못하는 카오디오 샵에 가더라도 95% 이상은 만족하고 나올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튜닝했을 때 만약에 100명이 튜닝하면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20, 30%도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제대로 된 부품을 쓰는 경우가 50% 뿐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성한 것은 50%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가격에,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난 스피커를 쓰는 경우도 50%가 안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DSP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50%도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의 조합을 합하면은 20, 30%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율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조율은 특히 DSP를 사용할 때는 10점이 나올 수도 있고 20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율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합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100명이 튜닝했다면은 10명만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니즈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금액, 비싼 금액으로 성공한 튜닝이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럼 나머지 10%든 20%든 성공했으니까 8, 90%는 뭐냐? 좋아졌다가 아니고 달라졌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냐? 원하는 소리였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좋아지고 달라진 소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안 보셔도 된다. 그 눈을 길러라. 관점을 달리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상 뒤쪽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시겠다라면은 관점을 달리해서 너무 상세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튜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분석을 해볼 건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뒤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에 서브우퍼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쪽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이렇게 도어에 트위터가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저음을 출력하는 미드우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한가운데에 센터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트위터도 있죠. 이렇게 3웨이인데 앞쪽 도어가 3웨이인데 문제는 채널이 2개뿐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튜닝 포인트이고 이 시스템을 아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음 트위터의 위치입니다. 이 고음 트위터가 바로 도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트위터를 아래에 장착하지 않고 이 위에 장착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고음은 이 아래에 있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즉 고음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올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 얼굴을 향해서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차량 구조에 맞추다 보니까 내 얼굴을 향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 차를 디자인한다면 저는 여기에다 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쿼드런트, 사이드 미러의 쪽필러죠. 이 쿼드런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디자인을 아무런 개념 없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방향을 잘 틀어주면 BMW나 벤츠처럼 이 여기에다 달아도 얼굴을 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카오디오를 자동차의 전장팀에서 디자인 컨셉을 줄 때 트위터는 반드시 가능하면 여기에다가 이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디자인에 반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또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에서 무시하고 그냥 배치한 겁니다. 인테리어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운전석에서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는데 이 사이드미러를 봐도 뒤가 안 보이고 조수석에서 봤을 때 사이드미러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아마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같은 개념으로 쳐다본다면 트위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멍청한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트위터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역시 소리가 나쁜 이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관점을 살펴보면 이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원래 사람 목소리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순정 센터 스피커는 저음부터
초고음까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저음을 많이 출력하면 이 센터 스피커가 4인치이기 때문에 음량을 올렸을 때 100Hz나 이 근처에서 쿤지가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뭉개지는 저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왜 센터 스피커에서 그 저음까지 재생을 하느냐? 니들 어차피 소리 모르잖아. 볼륨 크게 올리면 소리 듣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저음이 이 앞에서 음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는 드릴게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뭉개진 소리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센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고음이 좌우에서 나오는 스테레오 음악을 모노로 만드는 스테레오의 음량 효과, 이것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센터 스피커에다가 고음을 그렇게 많이 출력해서 스테레오 음장감을 줄여서 음향 효과를 덜 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트위터의 방향 때문에 트위터에서 나오는 고음을 더 이상 세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측면에 있기 때문에 레벨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 센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고음이 없다면 더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운드가 스테레오 효과보다는 음이 째지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정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운드에 대해서는 대략 분석을 했고, 미드우퍼가 남아있네요. 이 미드우퍼가 통상적으로 이 3웨이가 그렇게 좋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왜냐? 이 미드레인지가 이 위에서 굉장히 귀하고 가까운 데서 중음이 내 귀를 향해서 쏘기 때문에 볼륨을 올리면 귀가 따갑습니다. 그리고 빨리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웨이는 음량을 적당한 상태로 듣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만, 물론 수준 가지고 그걸 평가할 수준도 안 됩니다만, 음량을 크게 듣는 사람에게는 이 3웨이는 오히려 소리가 더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웨이를 했을 때 이 미드 우퍼가 역할을 아주 어중간하게 합니다. 이건 우퍼도 아니고 미드도 아니고 아주 이상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3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대역을 계속 출력할 수가 없으니까 중저음만 출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미드 우퍼가 저음 역할을 하는 스피커인데 이 미드 우퍼에 맞는 도어 울림통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 우퍼의 저음이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다시 쳐내는데 울림통이 적절하지 않고 너무 크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려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앞으로 밀기 때문에 타격감 있는 저음이 안 나오고 방방되는 저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튜닝을 할 때 이 시스템, 이 스피커들의 구조, 그 다음에 위치, 방향, 그 다음에 역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튜닝의 방향성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살펴봤고, 이제 RTA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서 실제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금 RTA 파형입니다. 여러분, RTA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아주 세밀하게 처음 보시는 분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값다라고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RTA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파형을 보고 RT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파형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여기 20Hz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저음, 그 다음에 사람 목소리 대역, 그 다음에 고음, 이렇게 해서 20Hz부터 20kHz까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귀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귀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 여기부터 나쁘게 들립니다. 나쁘게 들린다는 얘기를 얘를 더 높여야 그게 들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해온 사람들은 이 고음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고음 레벨을 더 높게 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래프가 약간 높은 것은 이제 라우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파형이 어떤 파형이냐? 지금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측정한 파형인데 내 귀에 들릴 거다, 이런 사운드를 출력을 했더니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이런 파형으로 들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측정한 파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귀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코 위치에서 마이크 3개를 설치해서 실제로 그게 내 귀에 들리는 파형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근사하게 들릴 거다라는 파형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저음은 약간 크게 들릴 것이고 이 부분은 작게 들릴 것이고 이 주파수 대역도 작게 들릴 것이고 이 부분은 크게 들릴 것이다 라고 추정한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후에 강의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일 테니까 이해를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 좀 얘보다는 좀 깨끗한 파형이죠.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렉시콘 앰프의 출력입니다. 아직 스피커에서 스피커 출력이 아니고 앰프 자체 출력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마다 그래프가 다 다릅니다. 왜? 역할에 따라서 주파수를 커팅해서 나오지 않게 한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피커마다 너는 이쪽 소리만 내, 너는 이런 소리만 내, 너는 이런 소리만 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퍼를 보면 이렇게 저음만 출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핑크색 컬러입니다. 자, 앞 도어를 보면 저음과 그 다음에 중저음까지 이렇게 출력하고 고음은 출력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를 보면은 저음부터 중음 이렇게 고음까지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미드 트위터 중고음은 이 저음을 완전히 커팅해 버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플레인지로, 고음은 이렇게 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트위터의 방향 때문에 이렇게 세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면 이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알테이 데이터와 순정 특성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우퍼를 먼저 보시면 이 우퍼의 출력이 초저역 20Hz, 약 25Hz의 피크를 가지고 출력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이 대역이 현재 얼마냐? 약 60에서 70Hz 부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앞 도어는 여기가 피크죠. 이 피크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근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서브우퍼가 더 높아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서브우퍼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이 대역까지 이렇게 높아야 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순정은 우리가 밖에서 튜닝 하듯이 파워풀하고 임팩트 있는 간결하고 단단한 저음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 오디오보다 좋으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초저역까지 벙벙벙벙 거리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소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이 대역은 진동으로 오는 대역인데 지저분한 소리로 만들어져서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역이 그럼 없으면 순정에서 어떻게 들릴 거냐? 그마저도 부족한 저음이 더 부족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앞도어 스피커인데 앞도어 스피커를 설명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 우퍼를 제대로 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우퍼의 저음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퍼를 사제 우퍼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고출력 우퍼로 교체를 해주고, 두 번째는 우퍼를 구동하는 앰프, 즉 이 순정 출력의 그래프를 일단 바꿔줘야 됩니다. 왜? 고출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초저역은 잘라버리고 이 대역을 높게 만들어서 여기가 피크를 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중저음과 이 우퍼와의 레벨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이 저음 사운드가 또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앞도어의 이 부분에
튜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퍼를 교체하고 고출력 앰프를 추가하고 앞도어까지 약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채널 많은 것은 DSP를 언떼 우퍼를 강화하고 싶으면 고출력 DSP라고 해도 우퍼를 구동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순정 우퍼는 구동이 가능해도 사제 우퍼로 교체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DSP 플러스 고출력 앰프의 시스템으로 저음을 적당히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방법상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센터 스피커를 보시면 제가 아까 파노라마 차량의 전면에 스피커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저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4인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순정이기 때문에 약간 뭉개져도 상관이 없다. 음량을 올려도 약간 뭉개져도 상관이 없으니 내 앞쪽에 저음 음상을 만들겠다. 우퍼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밖에서 튜닝할 때, 저희 같이 튜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저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잘라줄 것이냐라는 것은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센터에서 이렇게 고음, 빨간색이 지금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고음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스테레오 입체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이렇게 잘라줘야 돼서 이 부분이 고음이 센터 스피커에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만큼 자를 것이냐라는 것은 바로 그건 이제 튜닝하는 사람이 이 스테레오 음장감과 고음의 적절한 비율로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미드 트윗입니다. 중고음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원 채널로 되어 있는데 이 미드 트윗은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고 조금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반영된 이 파형을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눈에 뜨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약 4kg 대역인데 이 대역의 이 RTA가 이렇게 높은 것은 실제로는 여기가 아니고 이만큼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 특정 대역이 이만큼 높으면은 어떻게 듣느냐? 고음이 선명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빠진 거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어떤 소리가 높은 것에 귀에 거슬리는 그 포인트가 먼저 귀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4kHz가 제가 이 위치면은 실제로 이렇게 크게 들릴 거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라우드니스 특성, 제가 다른 영상에서 라우드니스 특성을 얘기했지만 이 대역 3, 4kHz 대역이 이렇게 낮아야만이 그게 이 1kHz 기준 주파수에 하고 같은 크기로 들리는데 낮아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높아 있으면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미드 트윗과 센터 스피커의 이 전체적인 크로스오버와 공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이 고음 역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트위터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센터 스피커 높은 것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높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보컬 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중저음에 딥이 생겼죠. 이 딥을 순정에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정 EQ에서는 조수석 승객도 생각해야 되고 뒷좌석에 앉은 승객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딥이 생겼다고 이걸 해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들릴 것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밖에서 튜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왜? 튜닝의 기준이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 음역대가 이만큼 작게 들린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중저음은 어떠냐? 이 중저음은 그저 봐줄만 한데 이 소리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느낌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볼륨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그래프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보고 이 소리가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레벨이 높습니다. 이렇게 높으면은 이 저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는 항상 비교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음이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서 지금 듣는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작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게 레벨이 여기까지, 지금 이 대역이 여기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낮으면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고, 이렇게 높으면 방방방방 하다가 방 했기 때문에 크게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음을 만들 때는 이 주파수의 피크가 어디냐 하고 이 중저음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객의 음악적 취향, 어떤 성향으로 듣는지와 어느 정도 볼륨 크기로 이 고객이 듣는지에 따라서 튜닝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소리라는 것은, 소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맨 처음 얘기했다시피 누구를 찾아가서 튜닝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